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이라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께서는? 네, 일단 주권자 국민과 윤석열 정부의 내란 세력 간의 마지막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지금까지 참 파란만장하고 숨가쁜 시간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네. 12.3 내란에 이어서 사법 쿠데타, 그리고 지난 5월 10일에는 내란 정당 내에서의 후보 강탈 쿠데타까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내란 세력이다라는 점만 계속해서 증명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에는 이 지긋지긋한 쿠데타 정당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영원히 퇴장시키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이 다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아니면 다시 혼란과 퇴행으로 빠질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역사의 분수령이 될 선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이번 12.3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친위 쿠데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 그리고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란 세력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정권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2.3 내란의 중요한 여당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국민의힘 역시 여전히 국회 내에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떻게든 후보를 내보겠다라고 정말 후보 쿠데타라고 하는 웃지 못할 총국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이번 대선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 피로와 상실감이 또 큰 상황인데요. 정치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담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심판, 그것을 위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서 국민 통합이 한 가지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기본소득당은 이 어떤 잠깐의 갈등 봉합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불평등 양극화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토양 속에서 자라났던 극우 세력의 준동,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정말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얻어진 결실 또한 국민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기술전환에 따른 산업의 혁신, 그리고 그 결실인 성장의 결실을 제대로 함께 나누는 분배의 선순환, 이것을 위한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의 과감한 개혁이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대선이 국민들께 지긋지긋한 대한민국의 폐행을 끝내고 희망을 되돌려드리는 선거,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꿈꾸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 5당과 광장대선 연합정치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셨습니까? 네. 함께 하고자. 네, 이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지난 12월 3일 이후로 끊임없이 연대해왔던 야 5당과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힘을 모은 것이고요. 이 탄핵광장에서 분출되었었던 주권자 국민들의 뜻, 그러니까 사회 대개혁과 압도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번 대선에서의 시대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대연합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한덕수냐 김문수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반성하지 않고 분열만 거듭하고 있을 때, 야 5당과 시민사회는 작은 차이는 기꺼이 내려놓고 더 큰 비전을 향해서 기꺼이 단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정이 내란 세력과 이 야5당 광장 대선 연합 정치 시민연대와 함께 시민사회가 야5당과 함께
만들어낸 차이를 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광장 대선 정치 연대가 꾸려지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 대개혁과 압도적인 정권 교체라고 하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더 큰 대의를 위해,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단결해야 하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대선 이후에도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각 정당의 작은 차이를 내려놓고 통 크게 단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해인 대표께서도 이재명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선대위원장으로서 첫 출정식에도 함께 했습니다. 예. 어떤 각오로 임하셨습니까? 네, 이번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대선에 야5당의 연대 연합을 함께 하면서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국민들께서 기본소득당에 요구하신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또 생각하고요. 예.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이런 기본소득당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정책들이 또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녹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하는 정당들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이념은 모두 같지 않을 텐데 일단은 같이 큰 틀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실질적인 공동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보시는 겁니까? 네, 사실 모든 것이 같다면 연대 연합을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통합을 해야겠죠. 예, 같은 당이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각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지 않지만 함께할 수 있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연대 연합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 사실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연대와 연합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토론과 또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도 지금 이런 12.3 내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는 좀 등장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소득당은 창당을 한 이후에 늘 이런 정책연합을 중심에 놓고 유연하게 연대 연합을 해왔는데요. 예.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정책 연합을 최초로 일궈냈었고 이번 대선에서도 그 연합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런 연대 연합 그리고 연합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이자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예.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함께 목표로 했던 것들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연합 정치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야당은 정당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대하고 연합하겠다고 의지를 태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내용 끝에 대선 후보를 겨우 확정을 치었고 그동안에 이어진 후보 교체 논란 과정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대표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전히 좀 윤석열 내란 수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평당원이 된 한덕수 전 총리가 무리한 출마를 강행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예. 결코 자발적인 결단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있었다는 것은 저는 분명해 보이고요. 예. 이 후보 교체 쿠데타를 국민을 위한 대의처럼 국민의 명령이라고 포장하려고 애썼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윤석열과 친윤 세력의 아주 강한 압박과 종용이 있었다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결국 이 후보 교체 쿠데타 5월 10일 날 벌어졌던 일은 탄핵 이후에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친윤 세력들의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었고 예. 또 파면에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내란 속의 윤석열의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줬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김문수 후보 중심의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나섰는데 이런 발언이 과연 보수 진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국민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할까요? 저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예. 있다고 해도 아주 소수의 친윤 세력들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친윤 세력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선거 자체가 윤석열 파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란 사태로 인해서 보수 정당의 자부심도 무너지고 당도 손쓸 수 없이 망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윤석열의 단결 메시지는 사실 보수 진영의 국민들의 속에도 불을 지르는 발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국민의힘 당원 투표에서 이 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가 부결된 것도 그렇고 당원들이 김문수를 열렬히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 맹목적으로 윤심에 따르느라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고 짓밟는 지도부의 태도에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이 내란의 힘 세력의 민낯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국민들께서 더욱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빅텐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된 이후에 빅텐트 단일화를 통해서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던데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빅텐트로 더 넓게 치기는커녕 자기 당의 텐트도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네.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빅텐트 단일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과 논란들이 그냥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위헌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김문수 후보 본인도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대선 후보에까지 오른 소위 아스팔트 우파의 후보 아닙니까? 예. 저는 빅텐트 논의가 현실성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빅텐트를 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누구랑 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유통일당 후보가 출마를 했다고 하니 그쪽과 단일화가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외연을 확장하는 빅텐트일까? 오히려 그 자기 텐트는 내버려 두고 이 외부에 있었던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이 더욱더 강력하게 손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 중이기 때문에 이제 선거 운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선거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에 당 대표가 국회로 모여야 한다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자신은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은 당사로 모이게 지침을 내렸던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계엄 이후에도 이번 후보 쿠데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민주적 운영 질서에 기초해서 운영이 되는 정당인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정말 처절하게 지난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적인 책임까지 반드시 물어내는 것이 또 이 민주진보 진영의 내란 청산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와 연계해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번째 형사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 전과는 다르게 오늘은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요. 그 배경 또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미 이전에 한참 전에 포토라인에 섰어야 하는 인물을 법원에서 지금까지 숨겨주고 지켜줬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혜를 윤석열 내란 수계가 누렸던 건 아닙니까? 사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되지 않음의 예외가 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도 예외 없이 내란죄만큼은 소추가 가능하다라고 들 만큼 가장 중한, 우리나라 형사체계에서 가장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외적인 특혜를 주어왔다라는 것을 오늘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윤석열 내란 수계는 지금 해야 할 것은 선거에 어떻게든 관여해보려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면서 국민들 앞에 진실하게 사죄해드리는 것이 내란 수계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이제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검찰이 특히나 윤석열 정권에서 이상하게도 윤석열 부부 앞에만 가면 수사가 멈췄던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예. 진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국민의 손으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내고 나니 이제서야 부랴부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와서 뒤늦은 수사를 한다고 하여도 저는 국민들이 검찰의 공정성 그리고 수사의 진정한 의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예.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빠르게 명태균,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5당은 이미 그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황이고요. 예. 대선이 끝나는 대로 빈틈없이 그리고 차질 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 선거에서 아무래도 같은 목소리를 내시겠지만, 그렇지만 또 기본소득당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성격이, 색깔이 특별하게 나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메시지에 중심을 두실 건가요? 네, 기본소득당은 이번 대선에서 민생과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남긴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사회 분열 아닙니까? 예. 이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제1과제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국민통합이 보수 세력과 손잡는 형식적인 봉합이 아니라 불평등 양극화를 줄이는 사회경제적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통합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기본소득과 기본사회를 비롯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지고 투표장에 가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예. 정치개혁의 방향성도 여쭤보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차기 정부가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점,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또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권자 국민들의 뜻을 정치에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 방향을 주권자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오고 요구해왔습니다. 예. 연두형 비례대표제의 확대 정착이 바로 그 예시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난 시기까지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개헌에서는 국민들의 뜻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민주주의의 틀거리를 갖추는 민주주의 개혁과 제도 개편이 정치 개혁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 첫 유세가 광화문에서 있었지요? 네.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침에 첫 유세 출정식 저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예, 그거 분위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월요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함께 꿈을 꾸는 동료로서 이 선거운동의 의미를 함께 나눴는데요. 네. 이제부터 6월 2일까지 긴 시간, 대선은 또 3주가 넘는 시간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재명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점점 더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네. 오늘은 그 모든 모습들을 총괄적으로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그런 유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또 광주 호남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꿈꾸는 그런 시간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네. 호남과 광주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신 때와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면은 직접 국민들을 만나지 않으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국민들을 직접 만나시기 때문에 아마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생각이 많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요? 네, 사실 국회에서 내란 세력들과 싸우는 시간들이 저로서도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다시 국민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니 오히려 더 많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주권자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 직접 방방곡곡 골목골목을 직접 다니면서 국민들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설명하겠다라는 것이 선거 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또 많은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경청한 것들을 정책으로 만들고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이번 선거 운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 45번째 5월 18일이지 않습니까? 예. 저 역시 광주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이 5월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써주신 광주 시민들 또 호남의 시민들 덕분이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했던 국민들의 연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광주 호남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수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광주와 호남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내란 세력을 넘어서는 국민통합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광주에서 또 많은 시민분들 함께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느껴지는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